안녕하세요. 잠깐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용학 시인의 낡은 집이라는 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용학 시인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함경북도에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낡은 집이라는 시는 마을에 있는 어떤 낡은 집, 그 집에 사는 털보네 가족의 가족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일제의 농촌 현실을 표현한 것을 과거 회상 형식으로 진행한 액자식 구성의 시가 되겠습니다. 시가 상당히 깁니다. 빠른 템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으로 밤으로 왕검이 줄지기에 분주한 집, 말서 흉집이라고 끓이는 낡은 집. 이 낡은 집은 일제강점기 민족의 현실을 나타내주는 소재가 됩니다.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은동곳도 산후관자도 갖지 못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낡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당대 민중의 보편적인 삶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개인의 삶을 노래한 게 아니고요. 당대 민중의 보편적인 삶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곳은 여기 상투를, 남자들의 상투 틀 때 상투를 고정하는 장신구가 되고요. 관자는 이 망건 줄을 꿰는 고리가 이 관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은과 산호는 이 동곡과 관자의 소재죠. 아주 값비싼 소재인데 이런 것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집에 사는 백성들이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 죄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이 무곡은 이익을 보려고 곡식을 많이 사들이고 그걸 싣고 다니는 당나귀와 항구로 가는 콩실이 콩을 싣고 다니는 늙은 황소, 이 당나귀와 황소가 없어졌죠. 모두 없어졌죠. 왜? 일제에 수탈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제로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 항구는 이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외양간에는 아직 초라한 냄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여기서 털보네는 일제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대신하는 이 한 가족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신하기 때문에 이 대유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찾길이 놓이기 전 여러분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찾길을 놓아준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수탈을 좀 더 편하게 통치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찾길을 놓은 거죠. 찾길이 놓이기 전, 찾길은 일제 수탈이고요. 놓이기 전은 노루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시절, 이 시절은 일제 강점 이전에 평화롭던 어떤 시절을 의미합니다. 그 시절의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쌀이말 동무는, 쌀이말은 중마고우라는 한자 성어가 연상되는데요. 쌀이나무가 있어요. 쌀이로 만든 말, 함경북도에서 만든 아이들 장난감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마고우 동무는 얘집 안방 바느질 도구를 보관하는 반지꼬리 옆에서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나의 화자의 동무가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울었다고 한다니까 남에게 전해드린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나의 동무가 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출생을 했어요. 자, 사연 보겠습니다. 자, 나의 동무가 태어났는데 마을의 아낙네들이 빨리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해요. 아이고,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라도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송아지라도 낳았으면 팔아나 먹지. 아이쿠, 이런. 자식의 출생을 했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또 아들을 봤다우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인용을 통해서 당시의 궁핍한 삶, 즉 자식의 출생을 기뻐할 수 없는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송아지라도 낳았으면 팔아나 먹을 수 있을 텐데 얼마나 부담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보다 생계를 중요시하는 당시의 일제강점기의 비극적인 현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참 슬픕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날 밤 저럽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여러분 등의 일종인데요. 함경도에서 사용하는 등의 일종인데 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니까 속 타는 민중의 심정을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북들한다. 눈이 충혈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삶은 어려운데 자식을 또 낳기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자, 5번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여러분, 갓주지는 갓을 쓴 주지승을 이야기하는데요. 부모가 원치 않는 자식을 갓주지가 잡아간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불안하고 그랬을까요? 공황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금만 하면은 야야 너 갓주지가 잡아간다 울고 그러면 너 갓주지가 잡아간다 갓주지 온다 이렇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란 고양이 울어 종신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이라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의 꿈을 키웠다. 작고 소박한 꿈을 키웠다라는 내용이고요. 6년 그가 9살 되던 해에 사냥개 꽁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겨울은 어떤 계절적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냉혹한 현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튿날 아침에 이 털보네 가족이 야반 도주, 야간에 북쪽으로 이주를 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여름에 이주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추운 겨울에 이주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겨울은 냉혹한 현실을 부각하기 위한 계절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집에 살던 7식솔이 그 사이에 또 그 나의 동무 밑으로도 또 동생들이 태어났던 것 같아요.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래 이주하는 털보네 가족들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덜어는 오랑캐령 만주 쪽으로 갔으리라고 늙은이들이 이야기하고 또 덜어는 어떤 늙은이들은 아라사로 러시아 시베리아로 갔으리라고 이야기하죠. 두 곳 다 만주나 러시아 다 무서운 곳이죠. 그러니까 이주 이후에도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의 비극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접 인용이 사용됐고요. 자, 마지막 년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끓이는 낡은 집. 이거 1년에서 사용됐죠? 그러니까 수미상관의 변형이 사용됐고요.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에 탐스럽게 열던 살구. 이 살구가 탐스럽게 열었어요. 살구나무도 글거리, 그루터기의 함경도 방언인데요. 이 탐스러운 살구가 없어지고 과거의 탐스러운 살구가 없어지고 현재는 이런 그루터기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 글거리, 그루터기는 피폐한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궁핍한 현실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이 탐스러운 살구와 그루터기는 서로 대조적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 울 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이 말은 암울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힘들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용학 시인의 낡은 집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고요. 주제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구고했습니다. 안녕.